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 세계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또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품은 거룩한 비전과 꿈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송을 7시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책 출판을 기념해서 이제 후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책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또 후원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또 사기를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7시까지 파파존 TV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방송을 7시에 하게 된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현충원에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이 신년 첫 해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그런 전례를 만든 게 바로 정확하게 60년 전, 즉 1964년 갑진년 1월 1일에 우리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취임하신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초로 국립묘지에 참배를 함으로써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1월 1일에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먼저 사진을 보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박정희 대통령 각하 내외께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바로 갑진년 1964년 1월 1일에 국군묘지, 그 당시 이제 국군묘지였습니다. 국군묘지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께서 1955년 7월에 미국의 유명한 성지죠, 알링턴 국립묘지, 그 알링턴 국립묘지와 똑같은 국군묘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고 직접 헬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장소를 물색하다가 동작동에서 이제 그 국군묘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5년도 요 다음에죠,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소천하시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군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군묘지에 모실 수 없으니까 국립묘지로 승격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심으로 이제 국립묘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60년 전 갑진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이 국군묘지에 참배함으로 그 이후로 모든 현직 대통령이 1월 2일에 현충원을 참배함으로써 시무식을 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여야 협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여야 영수 지도자를 같이 함께 모시고 참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뒤에 오른쪽으로부터 이분이 바로 민정을 이양하고 제3공화국의 초대 국무총리인 최두선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육당 최남선 선생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말기에 제가 또 강의 드렸지만 일제시대 말기에 조선의 민족주의 엘리트 청년들에게 바로 일본의 사관학교를 진학해서 일본에 배방했을 때 국군을 세워야 되는데 선진 군사 지식을 배워라 해서 많은 조선의 엘리트 청년들에게 바로 그러한 권면했던 게 바로 육당 최남선 선생이고 그분의 동생인 이 최두선이 원래는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바로 또 국제 외교에 능통하고 영어에 능통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 국무총리로 돕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통합야당 민중당의 박순천 의원 대표가 되겠습니다. 야당 대표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정구영 공화당 총재. 그래서 여야 영수를 같이 모시고 협치의 정치를 최초에 시작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재자다, 군사 쿠데타다, 다 거짓말인 것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증명이 되죠. 바로 민정을 이양하고 민정을 이양하고 민선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여야 지도자 영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현충원을 참배하는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대의정치 민주주의 여야 협치를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한복을 입은 분이 비서실장 이우락으로 이 참배 의전을 사회를 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바로 현충원에서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2017년 1월 1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이라면 취임 마지막 해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마무리를 져야 되지만 바로 거짓 촛불 난동으로 인해서 탄핵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은 참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되게 됐는데 대한애국당이죠. 바로 5월 28일 5구 대선이 끝나고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5월 28일 날 계룡산 동맹을 맺고 바로 그 다음 주간 6월 6일 현충일에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바로 당시 삼선 의원이신 조원진 의원과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허평환 장군님 그리고 제가 또 같이 했고 또 정미영 대표가 함께해서 이제 이때 보수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고 하는 결의를 다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화당은 우리 대한애국당은 현충원에서 탄생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왜 현충원이 중요하냐? 현충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 구국, 호국, 한강의 기적, 이 역사를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과 가치와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의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갑진년 새해 시무식과 함께 저희가 60년 만에 올해는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년 만에 갑진년 신년에 다시금 이러한 정신,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의 이 5.16 혁명, 그러니까 5.16 혁명이 반공, 무혈, 구국, 민성 혁명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두 여야 야당의 영수를 함께 모시고 참배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촛불 난동을 죄송합니다. 진압해야 되는 혁명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충문에서 식결을 하고 또 현충탑 참배를 하고 또 무명용사의 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명용사의 탑을 우리가 참배를 할 때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의 내외 묘소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묘소를 참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식을 했죠. 그래서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참배한 거는 현충탑이 아니라 무명용사의 탑에서 참배한 것입니다. 현충탑은 1967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현충탑을 세우심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현충탑을 참배가 하는 전통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제가 이제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거의 매년 시무식부터 한 1년 동안 평균 12회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1월 1일 날 참배하죠. 그 다음에 3.1절 참배하죠. 3월 26일 날 국부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일로 참배하죠. 또 5.16 반공 무혈 혁명을 인해서 우리가 또 참배합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6월 25일 승전일, 그리고 7월 19일 국부 이승만 박사 서거 추모일, 그리고 8.15는 세 가지 행사가 겹쳤죠. 광복절, 건국절, 그리고 유경수 영부인 추모, 그리고 8월 30일이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의 창당 기념일인데 이 창당 기념일과 함께 또 당의 여러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현충원 참배를 하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 11월 14일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거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출정식을 한다든지 또 선거 후에 해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참배를 하게 되면 거의 매달 한 번씩 참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균 13회, 14회 참배하는 이런 정당이 아마 전 세계사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중요한 절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뭐 조지 워싱턴 국부의 탄신과 서거, 또 링컨 대통령의 탄신과 서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또 독립기념일 등등이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에 중요한 국가 행사에 이렇게 참배하는 것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참배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전통성 지켜나가는 그런 핵심 정치 세력이요 정말 순전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참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2번, 15번을 현충원을 참배한다. 이거 뭐 돈 준다고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진정한 진정성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성탄절 세회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를 짚어보겠는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우리 한민족 뭐 5천년 역사 또 1만 년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군 조선 위에 이제 배달국이 있고 환국이 있고 해서 1만 년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자, 1만 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고난의 시기도 있었고 영광의 시기도 있었지만 가장 고난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뭐 이제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만 임진왜란 또 일제 식민지 또 6.25도 있지만 6.25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웠던 최악의 비극은 바로 중공군 개입입니다. 그래서 기습 남침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 국군과 또 유엔군이 협력해서 또 국부 이승만 박사가 전시 지도자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평양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가서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전에서 오히려 중공군이 기습 개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무산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기습을 당하고 또 야간에 인해 전술로 인해서 유엔군이 아주 타격을 받는, 미군이 타격을 받는, 그리고 다시금 제2차 145태까지 이제 서울을 또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이게 또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족 북계군에게 빼앗긴 것이 제1차인데 이제 정말 중공 공산당 이민족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수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최악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역사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미국 역사상도 가장 위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이 창설이 됐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이 창설이 되고 했는데 유엔 창설 이후에 바로 5년 만에 최악의 비극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에 사진에 보시면 1950년 12월 14일입니다. 이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이 타격을 받으면서 후퇴할 때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서울운동장에 철수를 준비하는 이 서울 시민과 함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뿐만 아니라 국군은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였었고요. 이제 유엔군이 한 30만 정도가 있었는데 그 국군과 유엔군의 안전한 철수, 그 다음에 그분들을 따라서 동부전선에서 10만 명, 서부전선에서 10만 명, 또 피난민 20만 명이 내려오는 그 말로 50만 명이 철수하는 이 엄청난 때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중공군의 격퇴를 위해서 그 기도회를 했던 것이죠. 그날 동시에 물론 이제 미국과 시차가 있지만 트루먼 대통령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미국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유엔군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전 미국인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동부전선에서는 이제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에 포위돼 가지고 엄청난 개멸적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 해병대는 그야말로 미국을 상징하는 부대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라고 하는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에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미국의 자존심 문제죠. 그러니까 모태동도 이런 국제적인 그 전략가이기 때문에 미 해병 1사단을 아주 납작하게 해가지고 미국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단순한 해병 1사단의 그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그야말로 현대사에서 중공과의 첫 대결에서 패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상태까지 선포해서 전 미국으로 하여금 기도회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것이 성공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1951년 5월 달에는 이제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국가 기도회라는 걸 만듭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그래서 국가 기도회 날을 이때부터 제정해가지고 매년 5월 첫째 목요일 날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기도회 날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2014년이니까 아마 72회가 될 겁니다. 72회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그 미국의 중요한 절기가 이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유엔이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중국 공산당에서 없어진다? 이거는 유엔의 수치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결성된 유엔이, 그래서 그 유엔의 이념과 헌장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인준까지 했는데 그 나라가 없어진다? 이거는 유엔의 엄청난 수치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을 유엔이 구원하겠다고 유엔군을 조직했는데 지금 유엔군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결국 유엔군의 주력은 미군이지만 그 안에는 22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병과 16개국과 의료지원단이 6개국입니다. 최근에 독일이 파병했다는 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22개국인데 전 세계 222개국이 포함된 유엔군이 지금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으로서는 이건 뭐 좀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전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라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 우방국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 자유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바로 한국전쟁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전 세계 우방의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은 각성해서 지금 이 중대한 사태를 각성해서 도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중공군을 격퇴시켜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때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1950년 12월 성탄절부터 1951년 일사후퇴까지 약 한 달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기였고 유엔의 위기였고 자유우방국들의 위기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 최대의 위기가 이 위기였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기였고 2차 세계대전도 위기였지만 바로 제 세 번째 바로 이때 중공군의 개입의 상황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 역사상에 있어서까지도 위기였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거를 극복해냈다는 것이 바로 국부 이승환 박사와 또 트루먼 대통령과 우리 유엔군과 메가더 원수와 또 우리 국군들의 자랑스러운 인류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바로 서부전선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그 유명한 평안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평양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동강 철교를 건너서
철수하는 장면이 바로 12월 4일 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주일 날 평양의 각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7월 4일 날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유 시민들이 공산당을 반대하고 공산당 박해를 피해서 대동강을 넘어서 이렇게 피난하는 겁니다. 이것도 종북 좌파들이 어떻게 왜곡하는 거니 바로 피난하지 못하도록 유엔군이 이 대동강 다리를 폭파했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이거는 유엔군이 폭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이가 평양 점령 직전에 폭파한 그런 다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부교를 놓고 해서 우리 국군 1사단이 또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했고요. 그리고 북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처 수리를 할 새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수해서 건너는 모습인데 이것까지도 바로 유엔군이 폭파해서 피난을 방해했다는 식으로 심지어 유엔군이 먼저 철수하고 폭파시켜서 이렇게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도 왜곡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든지 또 글을 쓴다든지 하는 분들이 이제 선전용으로 평양에 들어갔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다리를 그 보수하는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들에게 유용한 말을 하려고 그렇게 왜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50년도에 정운 장교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다리를 보수한 사람이 바로 이것을 유엔군이 폭파했다고 그렇게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나중에 그런 왜곡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흥남 철수 작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덜 알려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동부전선에서는 미제 10군단 내에 이제 미 7사단이 있었고 해병 제1사단이 있었고 그리고 미 제3사단이 있었고 또 우리 국군의 제1군단이 포함돼서 약 10만 명의 부인들이 이제 해상으로 철수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따라온 10만 명의 민간인들이 이제 철수한 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마지막으로 철수하고 흥남 부두에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10만 명의 미군의 물자들을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탱크라든지 또 뭐 기름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보급품을 우리 1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피난민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보급품들은 거의 다 남겨놓고 민간인을 태워서 철수하고 그 보급품들을 중공군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하느라고 이 폭발을 시킵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 종북 좌파가 왜곡하고 하는 거니 물론 이제 그 북계군은 원자탄도 터뜨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원자탄까지 터뜨려 가지고 무고한 흥남 시민을 죽였다 이렇게 그저 왜곡을 하는데 종북 좌파도 역시 이렇게 폭파해서 많은 민간이 희생됐다라고 종북 좌파가 역사를 왜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렇게 폭발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오히려 강제로 피난을 시켰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피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 피해를 받으면 죽게 되니까 오히려 강제로 태워서 내려온 사람들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유엔군과 미국은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종북 좌파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왼쪽은 서부 전선에서 미 8군이 물론 유엔군의 주력이죠. 그래서 미 8군에 속한 약 20만 명의 그 군인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이 있고 국군 제1군단, 국군 제2군단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유엔군들이 다 특별히 이제 그 서부 전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뭐 터키군까지도 자, 그래서 거의
똑같은 동부에서도 기적이 일어났고 서부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우리가 내일 이제 대구에 갑니다. 대구에서 신년첫 집회를 하는데, 자, 요것이 1950년 12월 18일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신병들을 훈련 교육해가지고 이제 중공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선에 보내지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즉 신병 훈련을 받은 우리 신병들이 이제 최초로 중공군과 싸우기 위해서 대구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중공군과 국제공산 세력과 또 대남공작과 종북 좌파들과 보수 반역 세력과 그리고 사회 각분의 모든 기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거짓 촛불과 탄핵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구에 내려가서 축정식과 같은 그런 태극기 집회를 제255차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아마 내일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구역의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 많은 신병들이 이제 열차를 타고 중공군과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때의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훈련받은 신병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려고 대기하는 모습인데 보급품을 들고 있죠. 자, 굉장히 감동적이죠. 오른쪽에 맨 앞에 있는 그 신병인데 얼굴이 굉장히 앳돼 보이죠. 아주 굉장히 동안인데 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종이에 그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가 왜 중요한 거 아니?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 대한애국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바로 우리가 태극기를 든다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태극기를 든다는 의미는 바로 이 청년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들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청소년들이 급하게 훈련을 받고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한 어머니가 이제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냉수 한 바가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대구의 할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대구의 어머니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일사후퇴 전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 쪽에서 자기 아들이 전선으로 가니까 대구의 어머니의 모습인데, 굉장히 어머니가 걱정스럽다기보다도 결연한 표정을 짓죠. 아마도 야, 냉수 먹고 정신 바짝 차려서 중공군과 싸우고 건강하게 돌아오라, 그렇게 격려하는 것 같고,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건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딸입니다. 반드시 중공군을 격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구의 정신이요, 대구가 바로 보수 우파의 성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고, 이 전통이 대구에서 이어지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충남 천안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아산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조원진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를 만나서 아마 제가 대구를 가장 많이 가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번에 또 대구에서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동지들과 만남을 또 기대를 하고, 대구의 애국 시민들이 이번 태극기 집회에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 어머니가 입은 옷이 굉장히 허름하죠. 물론 정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당하고 해방을 맞이고 건국을 한 5년 차기 때문에 가장 못 살 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복장이 굉장히 남루한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병들의 모습이 어때요? 모직 코트를 입었죠. 그리고 모직 담요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최첨단 미군의 장비를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전시 작전권을 이양했다고 종북 좌파가 왜곡하는데 전시 작전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모든 보급과 모든 것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미군이 입는 최고급 모직 코트와 담요, 또 이 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의 우방국에서 지원한 물품이거든요. 뭐 터키라든지 그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후원한 그런 물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로 이승만 박사의 그 국제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 북한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고, 지금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IT 최첨단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과 또 찬란한 문화력과 국제외교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자유통일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바로 대남공작과 종북좌파가 극렬하게 그런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촛불난동을 일으켰지만,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리 조원진 정치가 대표님과 함께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 선거와 그 다음에 2026년에 지방선거와 그리고 2027년에 대선을 통해서 자유통일로 가는 그런 로드맵을 우리가 이번 대구 집회를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비극의 상징, 이때 진공군 기습의 비극의 상징이 바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오른쪽이 바로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 아들이 모시고 갔다가 이제 1월 1일 날, 바로 1952년 1월 1일 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워커 대장의 장례식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알링턴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운구를 해서 성조기에 운구된 그런 마차를 의장대가 백마를 타고 인솔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장군이라든지 또 오마르 브래들리라든지 요 장례식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1시간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1월 1일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미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의 위대한 모습이죠. 전쟁 중에서도 병사들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안성의 조그만 마국간 같아요. 마국간 안에서 이제 그 특별식으로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마국간에다가 성탄트리 장식을 했죠. 그리고 시레이션을 놓으면서 성탄절 만찬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이 성탄의 빛과 자유와 평화의 소망을 가지고 미군들이 지내는 이 문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날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렇게 진공군의 기습으로 절대절명의 유엔군과 미군과 국군과 피난민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피난민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좀 약간의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미 해병 1사단도 많은 동상자가 생기고 미 제7사단도 이제 연대기를 뺏기죠. 제31연대기를 이제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뺏긴 건 아니고 장진호에서 이제 철수하다가 잃어버린 것을 중공군이 이제 수거해 가지고 중공 전쟁 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통일되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전선에서는 미 2사단이 또 많이 타격을 받고 또 터키군도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 오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거의 그 편제를 유지하면서 편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다 철수하고, 다만 이제 국군 2군단이
국군 2군단이 이제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2군단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2군단을 다시금 재창설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유엔군과 미군과 피난민이 안전하게 철수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또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른쪽 사진이 1950년 12월 24일 즉 흥남 철수작전에서 무사히 작전에 성공한 미 해병대들이 마산에 이제 주둔하면서 오른쪽에 성탄절 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미군에는 이제 군종 신부도 있고 군목도 있고 또 유대교 랍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힌두교 군목도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 군복도 이슬람 그 이맘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종 장교도 생기는데 자, 오른쪽이 바로 미 해병 1사단이 무사하게 철수해서 마산에 그 본부를 두고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역시 왼쪽은 이제 여수로 추정되는데 천주교 여수 성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호와 그리고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성탄절의 그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서부전선에서 유엔군 10만과 민간인 10만, 동부전선에서 그다음 서부전선에서 민간인 10만과 유엔군 20만. 그래서 총 민간인 20만 또 유엔군 30만, 총 50만이 거의 안전하게 철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왼쪽의 사진이 1950년 12월 25일 날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에서 외빈을 초청한 성탄절 행사라고 기록된 사진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다고만 전해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난로가 놓여 있고 또 태극기 성조기 또 유니온 잭기 그 다음에 이 쿠바 같아요. 쿠바기 그 다음에 우간다 그래서 만국기가 걸려져 있고 또 내빈들이 참석한 모습이고 또 반팔을 입은 소프라노가 공연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렇게 전시에서도 전했던 사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죠. 1951년 이제부터는 이제 휴전 논의가 진행이 되니까 어느 정도 후방 지역은 이제 안정된 그런 상황이고 휴전선을 놓고 치열하게 고지전이 전개될 때 시골교회에서 전통적인 성탄극을 하고 기념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오른쪽은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탄의 주요 장식인데 그래서 1951년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1951년도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제 3대 미 8군 사령관이 되죠. 즉 워커 장군이 순직하시고 나서 리치웨이 장군이 부임해 가지고 중공군을 격퇴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38선 이북으로 이제 밀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벤프리트 장군이 제 3대 사령관으로 부임하고 리치웨이는 이제 메가더 원수의 뒤를 이어서 제 2대 유엔군 사령관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벤프리트 장군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좀 은인이었죠. 그래서 1951년도 12월 25일 날 성탄 축하 모습인데 여기에 뉴욕 대주교 스펠만 대주교가 방문한 사진입니다. 스펠만 대주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45년 9월 8일 날 하지 중장이 처음으로 올 때 같이 왔고 그 이후로 매년 대한민국을 와서 이승만 박사의 건국을 도와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민간인 그 구호단체 또 구호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바티칸 교황청이 있고 전 세계에 이제 그 교구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구가 어디예요? 바로 뉴욕 대주교죠. 뉴욕이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유엔 본부도 있고 하니까 천주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구가 뉴욕 교구고 거기에 대주교 스펠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하고 이렇게 세상말로 아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정말 탁월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카톨릭 인맥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과 구국의 역사를 동참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부터 스펠만 주교를 알았고 이 스펠만 주교가 이승만 박사를 전폭적으로 도왔던 분입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결국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천주교 대통령이 나오죠. 그게 바로 케네디입니다. 케네디가 뉴욕 교구 출신이기 때문에 또 천주교 출신으로 유일하게 미국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뉴욕 대주교 카톨릭의 인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런 뉴욕 대주교가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놀랍죠? 그 당시 전쟁 중에도 우리 관현악단들이 바이올린을 하는 관현악단들이 이제 환영 연주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벤프리트 장군 그리고 스펠만 주교 국부 이승만 박사 내외분이 또 우리 프란치스카 영부인이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스펠만 주교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양쪽에 미 군종 신부가 참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역사 강의를요, 요 1951년 성탄절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들이. 그러나 뭐 그걸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대표적인 것만 그래서 어떤 사진을 가장 대표적으로 선별해야 될까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스펠만 주교가 미군만 의문한 것이 아니죠. 바로 부산의 유명한 메리널 수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펠만 주교가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이 메리널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 병원들 이렇게 또 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부터 인연이 된 스펠만 주교가 거의 모든 천주교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메리니얼 그 시스터즈라고 십자가 밑에 표식이 있고 메리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을 방문한 모습으로 우리 한국의 고아 어린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펠만 주교의 모습이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수녀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벤프리트 장군으로 추정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캐롤 신부가 되겠습니다. 즉 한국에 주재하면서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그 유명한 캐롤 신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윌리엄 쇼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이 캐롤과 함께 오늘날 국군의 군종 장교 제도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개신교에서는 윌리엄 쇼 선교사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캐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미 8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안타깝게도 원본이 잘렸습니다. 원본에 벤프리트 대장의 모습이 잘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왼쪽은 바로 제9군단 바로 화이트 중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화이트 중장은 나중에 미 8군 사령관이 되죠. 그래서 한국을 계속 돕는 계기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최고 에리트 장성들, 에리트 장교들이 한국에 와서 활약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장군이 돼서 또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계속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뭐 아시는 대로 끝난 다음에 이제 민간인 그 한미 우호 단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코리아 아메리칸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민간 사업을 경제를 돕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이트
중장은 이때는 중장으로 제9군 단장이었었는데 나중에 이 8군 사령관으로 또 이렇게 계속 전후에도 돕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또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미 제2사단이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미 제2사단의 그 사진이라고 해서 똑같이 패러디해 가지고 한미연합사단, 오늘날의 한미연합사단이 똑같이 패러디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는 미 2사단이 아니라 그 고지전으로 유명한 철의 삼각지 아시죠? 철의 삼각지. 그래서 제5의 꼭지점이 평강이고 왼쪽에 철원, 그리고 오른쪽에 기마. 그래서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데 바로 금화지구의 기마지구의 금성전투지라고 유명한 전투지인데 거기에 제24사단 제17연대 일명 미조리연대라고 하는 이 연대의 장병들이 최전선에서 해피 뉴 이어 from Korea, 그래서 1951년도 12월 18일 사진입니다. 그래서 1951년 새해를 축하하는 전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애국 우방국들에게 전선에서 성탄과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걸 컬러한 사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미 2사단에 이렇게 자기네들 것으로 그렇게 뭐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류라고 하는 LEW 류라고 하는 코프랄 상병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오른쪽에 이제 국비승만 박사께서 이 스펠만 대주교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합니다. 건국훈장은 5개 등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장이 있고 대통령장이 있고 상등급 독립장이 있고 애국장이 있고 애족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등급 같아요? 요거는 제 상등급 독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상등급을 받는다는 건 대단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해에 1953년도에 벤프리트 대장이 이제 예편할 때는 국비승만 박사가 최고급 1등급 대한민국장을 주죠. 이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이 또 하나 누군가 하니 바로 그 유명한 공군 헬스대령, 대한민국의 전투비행단을 창단하고 또 최초로 전투기 12대를 인수하고 또 이승만 박사를 많이 위로했고 또 심지어 고아의 아버지라고까지 하는 그 헬스 대령이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요 사진까지 설명하고 또 다음 주로 가겠는데 개신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목사가 이 빌리그레함 목사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1952년도 성탄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특사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박사가 또 개신교의 대표적인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전 세계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 단체가 또 대한민국을 전폭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도 12월 25일 날 임시수도 부산 경무대에서 접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경지 목사 장충당 공원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신의주 반공의거 때 내려온 반공 목사로 또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의 그 신학원의 이승만 박사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키워서 한경지 목사가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통역을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영락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국비 이승만 박사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접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또 이승만 박사와 이 대화한 내용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 미국과 전 세계에 배포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그 미군 전선을 최전선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병사들을 입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고아원과 또 병원과 또 야전을 방문해서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스펠만 주교가 또 오죠. 그 다음 사진에 스펠만 주교가 또 와서 돕는 장면인데, 자, 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헬기에다가 산타크로스 모습을 해가지고 이제 헬기에 구호품을 실어서 전선과 또 전국의 또 고아원 이런데 그 응원품을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52년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52년. 자, 오른쪽에 보면 스펠만 주교가 누구를 방문하죠? 예, 인민군 포로입니다. 인민군 포로, 아마 반공포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천주교 신자거나 개신교 신자로서 반공포로.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인민군 포로 수용소까지 방문해서 인민군을 입문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마 군목으로 추정되는 분이 추정하고 그 뒤에 종군 기자가 촬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군의관으로 추정이 되는 분인데, 스펠만 주교가 이렇게 제2포로수용소 병원을 해서 부상당한 인민군 포로까지도 위로하는 모습이고, 그 왼쪽이 이제 메리널 말씀드린 메리널 고아원을 후원해서 그 당시 1만 불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 말하면 한 50배 정도가 되니까 한 5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50만 불을 한 고아원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캐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롤 신부가 수행해서 우리 스펠만 주교를 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고아원에 1만 불을 줄 정도면 우리 스펠만 주교가 한 고아원만 지원합니까? 각 병원, 또 고아원, 또 학교, 또 종교단체.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이승만 박사가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군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 단체 또 등 적십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지원을 끌어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강 기적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타이틀도 말했지만 포항의 미 해병대도 방문하고 그 유명한 미조리함, 일본의 항복을 받았던 미조리함이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미조리함도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무궁무진합니다. 1952년도에 그 이 방문 사진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강의가 될 정도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진실을 보셨고, 또 어떻게 종북좌파와 북한 공산집단이 역사를 왜곡하는지를 또 배웠습니다. 자,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내일 대구에서 정말로 이 제2의 위기, 제1차 중공군의 몇 년도입니까? 거의 한 그 70년 전에 70년 전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종북 좌파로 인한 촛불 난동 탄핵을 진압하는 이 과정에 내일 대구 집회에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출발하는 출정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어서 조원진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 때도 대구의 많은 동지들이 참여해서 우리 정치가 조원진 대표를 지지해서 이런 통일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바로 통일한국당의 최고위원이신 정태영 또 최고위원께서 전화하셔서 직접 내일 대구에 오셔서 출판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수 대통합의 행보를 시작하는 조원진 대표님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내일 대구 집회와 출판 기념회에 많이 뵐 수 있기를 바라고 반가운 만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